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네, 지역의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새학기 새 출발로 분주한 3월이지만 학교로 돌아오지 않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한 해 5만 명가량의 청소년들이 학교를 떠난다고 하는데요. 부천역에는 학교 밖 어디에도 갈 곳 없는 청소년들을 위해 따뜻한 밥 한 끼 차려주는 식당이 있습니다. 단순히 밥 한 끼를 넘어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보듬어 안는 쉼터로 역할을 하고 있는 청개구리 식당인데요. 이 같은 선행이 알려져 최근에는 국민 추천 국무총리 표창까지 수상한 바 있습니다. 어떤 곳인지 청개구리 식당 이정아 대표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일단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셨는데요. 받으셨을 때 어떠셨는지 소감이 궁금합니다. 뭐 부끄럽고요.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았던 일인데 뭐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는데 상을 주셔서 송구스러울 뿐입니다. 좀 갑작스럽게 당황스러웠다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네네,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일이었기 때문에. 네, 사실 대표님께서는 뭐 대학생 시절부터 네. 교사 활동도 하시면서 청소년 봉사 활동을 좀 길게 이어오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많은 봉사 활동 중에서도 밥 한 끼를 제공한 이런 식당 봉사를 하시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되시나요? 우연히 지역의 청소년들을 만나시는 분들하고 같이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청소년들을 이제 어떻게 하면 좀 우리가 잘 만나고 도와줄 수 있겠느냐라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할 때 어떤 분들이 이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거리에 아이들이 있다. 저는 사실은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아이들이 왜 거리에 있을까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저희가 한 일주일 정도 워크숍을 했었습니다. 그때 그렇다면 우리가 아이들이 있는 데로 좀 가보자. 그때 여러 가지 안들이 나왔었고요. 그 중에 한 안이 아이들이 거리에서 집에 가지 않고 먹을 것이 없다라고 하니까 저희가 그럼 먹을 걸 가지고 한번 가보자, 만나보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좀 시작된 거죠. 처음에는 아이들이 진짜로 거리에 있는지, 진짜 배고픈 아이들이 집에서 들어가지 않고 있는 아이들이 있는지, 그들에게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지 뭐 이런 걸 좀 찾아보자는 취지에서 이제 시작이 됐던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이 청개구리 식당이라고 하면은 네. 보통 이제 거리에 있는 청소년분들이 이제 오는 그런 거로 알고 있는데 주로 어떤 청소년들이 오고 그러는지. 처음에는 그냥 길에서 아이들을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저희랑 같이 이제 활동을 했던 부천시 청소년 수련관 하고 이제 고리울 청소년 문화의 집 이제 저희 물풀의 나무 이제 새 팀이 협력을 해서 그럼 거리에 가서 한번 청소년들의 욕구도 좀 찾아보고 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시작이 됐기 때문에 특별히 특별히 거리 아이들, 요즘 흔히 말하는 뭐 위기 청소년, 뭐 학교 밖 청소년 이란 표현이 그 당시에는 없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냥 청소년을 만나러 간 거예요. 우리나라에 이제 몇 개 이제 청소년 그 활동 시설들, 보호 시설들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정말 많은 청소년들에게 좋은 프로그램과 활동 이걸 제공하고 싶지만 청소년들이 오지 않는 거예요. 많은 청소년들이 오지 않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청소년들을 좀 만나고 싶다라는 취지에서 했던 거라 특별히 어떤 이름을 붙인 어떤 청소년을 만나기 위해서 간 건 아니었습니다. 그럼 요즘에는 이 청소년들이 하루에 어느 정도 이렇게 찾아오는 편인가요? 저희 식당에는 뭐 한 30여 명 정도, 뭐 적을 때는 한 20여 명. 이렇게. 하루에 한 2, 30명 정도. 네네. 그런데 사실 이게 간단히 말하면 이제 찾아오는 아이들에게 밥을 제공해주는 그런 거잖아요. 뭐 식자재 이제 비용부터 해서 운영비까지 사실 이 비용도 좀 들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초기에는 이 사업을 같이 했던 수련관 뭐 이렇게 해서 부천시에서 러브앤쉐어로 500만 원 이제 사업비가 책정이 됐었고요. 거기에서 3개월 청개구리 식당이라고 하는 걸 거리에서 이제 해봤죠. 그러다가 그때 이제 저희가 이제 좀 놀란 거예요. 실제로 거리에서 밤을 새는 아이들이 꽤 있었던 거죠. 그때는 길에서요. 일주일에 한 번 했었는데 한 7, 80명을 만났어요. 청소년들을. 한 번은 이제 지방 각지에서 이제 올라온 한 가출 팸을 만났죠. 14명 정도로 구성이 돼 있는. 이제
그런 친구들을 저희가 만나면서 주변에 알렸던 것 같아요. 거리 아이들이 있다. 특별히 부천역에 저희가 이제 활동하는 부천역에 아이들이 있다는 사실을 시에 알렸고 도움이 필요하다 해서 시와 지역에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저희가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 예산들이 이제 책정이 돼서 그 예산을 가지고 한 3년 정도 같이 했습니다. 그럼 지금도 이제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아니에요. 올해 작년까지는 제가 한 3년 정도 수련관이나 이런 기관들하고 같이 활동을 하다가 이게 시민의 운동이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내 이웃의 아이에게 관심을 갖는 시민들이 이웃의 아이들을 돌보는 이런 방식이면 좋겠다고 해서 실제로는 저희가 거절을 했어요. 시의 예산을 받지 않겠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한번 운영을 해보겠다라고 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해왔고 올해는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식자재비 정도는 저희가 운영비로 어게인이라고 하는 소년희망센터와 같이 협력을 해서 식사를 좀 제공하는 부분만 좀 사업비를 요청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청소년들이 사실 이제 주변을 보면은 청소년 지원 단체들이 좀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곳들 중에서 유독 청개구리 식당을 좀 청소년들이 찾는 이유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글쎄요. 간단히 말하면 지나가다 들릴 수 있는 사랑방, 동네 사랑방 같은 느낌. 예를 들면 어디든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제목은 사실은 정체성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어떤 한계를 지어주거든요. 거기 가면 이것만 하는 데야. 뭐 이런 것들을 좀 정해주죠. 근데 그런 경계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냥 청개구리 식당이래. 밥 먹나 보다. 근데 이제 밥 한 끼가 사실은 사람들과 만나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죠. 그래서 저희가 이 이름을 지었을 때 어떻게 나왔냐면 아마 일본 만화 심야식당이라는 네. 만화가 있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 심야식당을 열면 거기에 밥을 먹으러 온 사람과 음식을 하는 그 주인이 이제 다양한 삶의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뭐 이런 것들을 해간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런 의미에서 밥을 한 끼 나누면서 아이들이 일단은 배가 부르면 사람이 편안해져요. 네, 그렇죠. 그러면 상대방에 대한 어떤 원망, 분노, 적의심 뭐 이런 것들이 사라지죠. 자연스럽게 자기들의 삶을 이야기하고 고민들을 이야기하게 되죠. 그래서 편안해서 저희가 간단하게 출석부를 써요. 출석부 정도. 왜냐하면 그 다음 끼를 준비할 때 어느 정도 인원이 왔다, 뭐 이 정도 내지는 그리고 청소년들에게 음식을 주기 때문에 간단한 연령 정도 이 정도만 저희가 기록하기 때문에 신상을 캐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아이들이 아마 편안해 할 거예요. 네. 아이들이 편안하게 올 수 있는 그런 분위기이고 네. 또 그렇기 때문에 많이 찾는 것 네, 같다 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근데 또 대표님께서 뭐 특별한 능력이라면 능력인 게 아이들을 보면은 아무래도 오랫동안 보다 보니까 어떤 상태인지 혹은 뭐 지금 언제 나왔는지 이런 거를 좀 어느 정도 캐치하실 수 있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어떠신가요? 아니,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이렇게 현장에 있다 보니 그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가 많았던 거죠. 저희가 밤을 새면서 봤더니 집을 나온 친구들은 백팩을 맸더라. 근데 그 백팩이 학교에 갔다 온 백팩은 아니더라. 그 옷보따리가 좀 잔뜩 들어있는 가방은 두툼하잖아요. 거기에 계절에 맞지 않게 삼선 슬리퍼를 신고 이제 네. 들어다니고 옷이 남루하더라. 깊은 심야 시간에 그런 건 누가 봐도 사실은 저에게 그런 특별한 능력이 있다기보다 누가 봐도 관심을 갖고 보면 알아차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특별한 능력은 아니고요. 네. 좀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네, 지켜보면은 네.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알아차릴 수 그렇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고요. 근데 말씀을 좀 아무래도 듣다 보면은 이제 30년 동안 거의 뭐 아이들과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아이들이 겪는 어려움 같은 것도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 보통 이제 식당을 찾아온 아이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대체로 가족과의 어려움이죠. 가족들과의 어려움이 가장 많습니다.
뭐 친구들과 그다음에 학교 생활의 어려움 뭐 이런 것도 이야기하지만 특히나 이제 저희가 관심을 갖고 있는 아이들은 가정이 해체됐다거나 해체 위기에 있는 친구이거나 또 특별히 청근개구리가 뭐 가출 청소년들만 모이는 곳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 다니고 있는 일반 친구들도 와서 이야기하면 대체로는 가족의 어려움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듯 그 가족들과의 어려움에서 이제 관계가 단절되고 가정이 해체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 학교에 부적응하게 되어 있고 또 또래들 관계에 어려움이 있고 학교에 가기 싫고 부모의 이혼, 뭐 가출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저는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이제 원칙은 이렇게 뭐 더 꼬치꼬치 캐묻지 않고 뭐 이렇다고 네. 하셨는데 또 상태를 이제 알다 보면은 아무래도 어떻게든 도움을 주고 싶은 이런 상황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는지. 도움을 주고 싶죠. 네. 일단은 처음에는 좀 더 적극적이었어요. 아이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너를 돕겠다라고 하는 의사 표현을 했었는데 실제로는 요즘은 그때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초기랑 아이들 만났을 때 상황은 좀 많이 달라요. 초기에는 실제로 길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을 직접 만났었기 때문에 그 친구들에게는 오늘 밤 잘자리를 바로 제공했어야 되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오늘 잘자리를 마련해 줬어요. 그다음에 있을 곳을 마련해 주고 뭐 이런 식이었다면 지금은 그런 활동으로 부천시의 쉼터도 한 군데 만들었고 그다음에 이제 다양한 기관들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응급한 경우가 아니면 시간을 두고서 아이의 의사를 확인합니다. 아이의 의사를 묻고 정말 이렇게 개입을 해도 도움을 줘도 괜찮은지를 좀 묻습니다. 이제 뭐 이야기를 나눠보고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다른 네네. 뭐 단체와 연계를 통해서도 이렇게 지원을 하시는 네, 거죠? 단체와 네. 부천시 상담복지센터 내지는 별사탕 다양한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병원 연계나 이런 부분들을 함께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되지 않는 영역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게 이제 민간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또 민간의 영역은 저희가 이제 따로 다시 의논을 해서 시간을 좀 갖고 아이들의 주거 문제를 좀 해결해 본다거나 하는 노력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 청개구리 식당의 역할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어떻게 보면 중간적인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허브라고 네. 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저희에게 터미널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이제 여기저기 이제 돌아다니던 아이들이 여기에 와서 갈 곳을 좀 정해서 찾아갈 수 있게 도와주는 터미널이나 허브 뭐 이런 역할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렇군요. 사실 이제 현장에서 청소년들을 직접적으로 이제 만나시기 때문에 지금 네. 현재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제도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 부분은 조금 더 보완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네. 게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거의 9년을 네. 거리에서 이제 청소년들을 만나면서 안타까운 건 우리 사회가 다양한 사회 문제들을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걸 해결하는 방식이 어떤 제도를 만들어서 그 제도가 만들어지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라고 보는 관점이 굉장히 우세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물론 법과 제도가 없어서 도움을 못 받는 경우도 있지만 그거보다 우선은 사실은 이웃입니다. 이웃이고 우리 사회가 공동체의 모양을 갖추고 있는가 그리고 그 공동체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들여다봐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청개구리 식당 말고 저희에게는 이제 두루두루 식당이라는 또 다른 식당이 하나 있습니다. 네. 거기 이제 다문화 아이들이 함께 와서 이제 지역의 어른들과 식사를 하고 있는 공간인데 정말 어려운 친구들이 많이 와요, 아이들이.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있냐면 어른들이 있는 거예요. 따뜻하게 밥을 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하는. 그래서 저는 우리의 제도나 법 그거 이전에 우리들의 따뜻한 사랑과 관심으로 우리 동네에 이웃의 아이들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아이들을 만나면서 가장 안타까운 건 이제 청소년들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가끔 받아요. 청소년기는 실제로는 제가 만나보면서 안타깝게 느끼는 건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의 인격이 형성되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미 내가 알 건 뭐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라고 하는 것처럼 어린 아이일 때 영유아기에 방임됐고 부모에게 따뜻하게 돌봄을 받지 못했고 이웃이 이웃으로 역할을 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한 가정은 어려움을 극복해내지 못하고 해체되고 하는 일들이 있죠. 그래서 저희가 우리 사회의 가장 기본이 되는 가정이 해체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둬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가정의 이웃들이 가난으로 인해서 가정이 해체되지 않을 수 있는 이런 노력들을 해야 되고 서로 돌볼 수 있는 마을들이 형성되어야 된다. 또 하나는 요즘 제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게 중앙에 여가부에서 올해부터 해서 아마 회복지원센터라고 하는 그 청소년들이 갈 곳이 없는 청소년들, 특별히 사법부에 재판을 받아서 시설에 들어갔다 시설 보호가 끝난 후에 가정으로 복귀할 수 없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아이들을 위해서 지낼 수 있는 그룹 형태의 회복 지원 시설을 설치하라고 이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청소년 보호 시설들이요 노유자 시설이어야 됩니다. 그 말은 주변에 네. 유흥업소나 이런 게 있으면 절대로 거기에 그 시설을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현재 그런 지역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그런 공간을 만들고 싶어도 법적으로 불법이에요. 그거를 허가를 해주면. 그러니까 법은 만들었는데 회복지원시설을 뭐 지원하겠다라고 중앙에서 이야기했지만 실제 밑에 있는 일선에서 일하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그런 그룹홈을 하겠다고 누군가가 이제 민간인 단체가 신고를 하잖아요. 접수 자체를 못 받아요. 왜냐하면 불법이기 때문에 노유자 시설이라는 조건을 못 갖췄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행령에 어떤 이런 모순이 있거든요. 갭이 오래전에 만들어진 법과 최근에 개정이 된 이 법에서 갭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좀 고쳐져야 된다. 그래야 어쨌든 이것이 사후 약방문이지만 갈 곳이 없는 아이들에게 생활할 수 있는 사실은 요즘 다 단독주택, 빌라 이런 공동주택들에서 아이들이 살아야 돼요. 네. 그런데 법적으로 그거 불법입니다. 거기에다가 시설을 만들면. 그래서 노유자 시설이라고 하는 이 언어 자체가 방염시설 다 갖춰야 되고요. 이 소규모 그룹에서 그걸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소규모 이제 민간 개인들이. 그래서 이런 현실적이지 않은 부분들의 제도 법의 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 또 하나는 우리 이웃들이 지역에 방임되고 학대되는 어린아이들, 특별히 영유아기,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에게 관심을 갖고요. 가정의 해체와 이런 위기 상황일 때 내 이웃의 아이들을 돌봐줄 수 있는 저는 위탁가정, 이 제도가 일반 시민들에게 더 많이 알려져서 일반 시민들이 내 이웃의 아이들을 돌봐주시는 거예요. 시설에 보내지 않고요. 유엔은 우리나라에게 권고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아이들을 시설로 보내지 마라. 그런데 우리는 자꾸 시설을 만드는 걸로 답을 찾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설을 만드는 게 답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만약에 불미스러운 나의 일로, 우리 가정의 일로 누군가가 돌봐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 아이가 시설에 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따뜻한 내 이웃이 내 대신 잠깐 돌봐줬으면 좋겠습니까? 그거의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돈으로 돌볼 것이냐, 사랑으로 돌볼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관점을 좀 더 시민들이 가져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많이 말씀을 해주셨지만 요약하자면은 이제 뭐 정책 같은 부분에서는 좀 현실적인 부분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네. 이런 말씀이시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거리로 나가기 전에 그런 것들을 방지하는 뭐 관심이라던가 네.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네, 건데. 회복지원센터와 자립관 설립을 위해서는 네. 그 법의 내용이 실제로 설치할 수 있도록 네.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여가부 장관 저희 이제 관련된 부천시에 담당 팀장님이 제안서도 내고 이렇게 하셨다고 해서 저는 그게 빨리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부천시에도 회복센터가 생기고 자립관도 생기고 또 민간인들이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도 자신은 지원을 받아가면서 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한 9년 정도를 청개구리 식당을 운영하셨다고 했는데요. 운영하면서 뭐 보람을 느꼈던 때나 이런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을까요? 글쎄요. 부천역에서 3년을 노숙하던 친구가 있었어요. 네. 그 친구를 주변 사람들도 다 알았죠. 이웃에 아주머니들도 알았고 뭐 알아서 이렇게 여러 번 신고했어요. 그러니까 신고하면 경찰이 오고 시설의 담당 공무원과 사회복지사가 와서 이 아이를 내가 너를 도와줄 거니 시설로 가자. 여러 차례. 아이는 강하게 거부했습니다. 나는 시설에 가기 싫다라고 해서 이제 계속 탈출하거나 뭐 거부하고 막 이렇게 해서 굉장히 유명한 아이였어요. 그 친구를 만나서 우리를 믿어도 된다라고 하는 신뢰를 주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애썼던 것 같아요. 한 6개월을 기다렸어요. 그래서 밥차 안으로 들어오기까지도 한 6개월 걸렸어요. 절대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믿지 않더라고요. 자기를 또 신고할 걸로 생각했고 자기를 어딘가로 보낼 거라고 이제 생각해서 들어와서 밥을 먹게 하는데 한 6개월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밥을 먹었고 처음에는 밥을 안 먹고요. 도시락을 저희가 싸줬어요. 안 오길래. 도시락 싸주기 시작했고 차츰 그 관계가 회복되니까 와서 밥을 먹었고 오늘 밤 잘 데가 없는데 가면 잠자리를 제공해 줄 수 있다라고 했는데도 따라오지 않아서 그럼 오늘은 차에서라도 잠깐 자라 우리가 할 동안. 그래서 그러면 식당이 열린 동안 차에서 자더라고요. 그리고는 다시 가고 하는 과정들을 이제 거쳤다가 나중에는 저희를 신뢰하고 함께 잘 지내고 지금도 성인이 됐어요. 그 친구가 성인이 돼서 지금은 직장에 다니고 작년 추석에 저에게 연시를 다 갖고 왔습니다. 제가 감사하다라고 했죠. 마치 그 딸과 어머니, 뭐 아들과 어머니 이런 관계처럼 이렇게. 뭐 적어도 그 친구가 사람들을 믿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서 그 부분이 참 감사하죠. 그렇군요.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 이 사실 청소년들이 잘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제 네. 말씀해 주셨지만 무엇보다 가정 내에서의 어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사실 이 많은 부모님들이 사춘기 등 이런 갈등을 겪고 이제 아이들과 이제 뭐 갈등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우리 현장에서 많이 이제 경험을 하신 대표님 입장에서 네. 이런 분들께 조언을 한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곧 사춘기 아이를 이제 사춘기 아이를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지나가야겠다. 제가 잘 지나가야 되겠다. 사실은 아이는 뭔가 말하고 있는 건데 내가 말을 못 들으면 안 되겠구나. 아이는 뭔가 사인을 나에게 보내고 있는데 저 사인이 단순히 나에게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속에서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걸 수도 있다라고 저는 사실은 이제 그거에 귀 기울이고 되도록이면 그 소리를 들으려고 하죠. 그래서 거리에서 청개구리 아이들이 이제 최근에 한 아이가 오더니 굉장히 불안한 모습을 보이면서 막 이렇게 했을 때 제가 불안하다는 얘기를 안 했어요. 그 친구는. 근데 뭐 누가 와요? 뭐 어째 막 이렇게 계속 그러는데 제가 얘기했죠. 너 불안하구나. 그랬더니 불안합니다. 뭐 때문에 불안하니? 취업을 준비 중인데 이 자격증 시험을 떨어지면 자기가 학교를 그만둬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하길래 다 살면은 다른 길도 있단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해줬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그 이야기를 받아들였든지 아니든지 적어도 그날 그 친구에는 자기 마음이 너무 불안하다는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조금 팽팽했던 고무줄이 느슨해지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이렇게 사인을 보낼 때 저도 잘은 못하지만 보낼 때 아이의 정서를 읽어주시는 게 가장 좋은 것 같다 생각됩니다. 저도 그랬더니 저희 아이가 좀 편해 하더라고요. 힘들구나. 오늘 학교 가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 봐 두렵구나. 뭐 이런 거 하나 읽어주면 네 맞아요 라고 하면서 이게 아이가 편안해지는 것. 그래서 부모님들이 사실은 굉장히 삶이 어렵고 하다 보니 삶의 이런 현장에서 쫓기다 보니 마음이 각박하고 그런 거 읽어주는 게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한번 정신 딱 차리고 내가 지금 놓친 게 있구나. 우리 아이가 지금 힘들다고 나에게 말하는 거구나. 싫다고 말하는 거구나. 그래서 저희 아이에게 제가 수영을 가르쳤는데 오늘 아침에도
수영을 가기 싫다고 얘기해서 제가 사실은 양보하지 않았었어요. 한 번 했던 거니까 끝까지 배웠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눈을 뜨자마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수영을 정말 하기 싫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포기해줬죠. 하지 마라. 그렇게 힘들다면 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오늘 양보하고 왔습니다. 아이와 많이 이야기하면서 좀 어느 양보할 건 양보하고 또 이야기 듣고. 네네. 가능하면 양보다는 질인 것 같아요. 대화의 양보다는 질. 양이 많은 것도 좋죠. 양도 많지만 그렇다고 그 양이 내가 원하는 걸 강요하기 위한 말이 아니라 질. 내가 핵심을 좀 파악하고 있나. 그래서 저도 많이 대화했습니다. 그 문제로. 근데 뭐 문제라고까지는 아닌데 하여튼 어쨌든 저의 마음을 설명했고 그 친구도 저희 아이도 그 아이의 마음을 설명해서 제가 그래 엄마의 욕심이다. 내가 안 해도 돼. 이렇게 얘기했더니 가볍게 학교 갔어요. 알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오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역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 오늘은 청소년들을 위한 봉사활동으로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청개구리 식당 이정화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